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의 사고가 이제 거의 흑백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뭐든 잘해야 된다. 그 다음 내가 잘해야지 내가 모든 면에서 잘해야지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인지적 오류가 굉장히 강한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검사에서 좀 이해하고 이 사고의 전환을 깨할 수 있는 어떤 지점, 문을 어디서 열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검사에서 좀 보면은 이제 MMPI가 모두 다 상승되어서 뭐 신경증 척도, 정신줄 척도가 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척도, 1, 2, 3, 4, 뭐 5번 빼고는 다 지금 상승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뭐 F 척도도 F1, 2 다 높아서 지금 내가 너무 죽겠어요. 너무 지금 히스테리칼하게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정신적으로도 혼란한 상태예요.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투사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들레의 투사검사를 보면은 첫째 이제 이 호소 문제가 뭐냐면 호소 문제를 먼저 보고 검사를 볼게요. 내가 내가 지금 호소 문제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먼저 남들한테 신경 쓰지 않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되고 싶다는 욕구, 목표. 지금 내 현재 상태는 남들한테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쓰고 있다? 지나치게 신경 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신경 쓰는 거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어려움은 신경 쓰는 거예요. 호소 문제. 근데 이 신경 쓰는 것이 이 검사에서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냐. 그러면은 직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나무라는 게 자아상이잖아요. 그 나무에서 보여주면은 자기는 없고 나무 옆에 자기가 있다 그러잖아. 원래 이 나무라는 게 대체적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나타내는데 이 민들레는 지금 나무 자체에서도 11살 정도인데 11살이 많이 살아서 썩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11살 남은데 많이 살았고 썩었고 밑둥이가 썩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는 엄청 열매가 많은데 썩었다. 산에 어디에 있다.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감정이 있다면 안 좋을 것 같다. 옆에 나무들은 건강한데 얘는 건강하지 않아서 옆 나무가 부럽고 나는 절망스럽다. 이게 자기잖아. 나는 뭐다? 네. 밑둥이가 네. 썩어져 있고 지금 절망스럽고 곧 썩어서 있던 그 상태가 지금 자기 상태. 근데 이 마음은 뭐냐면 옆에 나무가 부럽다.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옛날처럼 짱짱해지는 거. 근데 그 짱짱해지는 게 뭐냐면 가장 예뻤을 때. 그리고 부러워한다. 자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공통점. 네. 그래서 자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짱짱하고 예쁘게 되고 싶은데 지금 11살에 이 나무가 밑둥이가 썩어갖고 지금 절망되고 그런데 또 나무가 곤충들의 안식처가 될 거라는 거야. 봐봐. 나무가 지금 썩어갖고 지금 밑둥이가 절망스러운데 곤충들의 소원이 또 안식처가 된대. 이게 이제 자기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썩어서 절망스럽고 지금 절망스럽다라는 거를 뭘 얘기하냐면 결국 뒤에 가서 사랑 그림에서 내 능력치를 알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이나 나와요. 내 능력치를 알아버렸다.
내 능력치를 알아버려서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능력치를 알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뽐내는 것도 좋아하고 뿜뿜하는 것도 좋아하고 짱짱하는 거 좋아하고 예뻐하는 걸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내 능력치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렸는데 근데 소원은 곤충들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내적 갈등을 갖고 있는데 이 곤충들의 안식처라는 거는 이 지금 나무가 보여준 것처럼 밑둥도 없고 썩어진데 열매가 너무 크잖아요. 열매가 너무 크죠. 너무 막 거대한 나무를 이뤄야 되는 것처럼 있지만 그 안에는 뭔가요? 굉장한 분노가 숨어 있죠. 뾰족한 게. 그래서 사실은 이 민들레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절망스러워서 내 능력치를 알아버려서 나는 너무 절망스러운데 옆에 나무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워? 사랑 그림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사랑 그림에서는 고등학교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실감, 부담감, 그리고 지금 이제 불안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부담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을 여자 남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뽐내는 거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아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민들레는 네가 원하는 게 이렇게 이제 뿜뿜하고 싶은 이런 부분인데 네가 내 능력치를 알아버려서 절망스럽네. 이제 이 지점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의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내적 갈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원하는 바인데 지금 내 능력치가 너무 너무 능력치가 한계치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는 본인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성적도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거, 특히 이제 성적이 아마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는 것들을 반대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것도 또 이 나무에 썩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민들레는 절망스럽다고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SCT에서도 이 얘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본인이 눈치든 느낌이 들어서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 절망감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공감 능력도 나는 떨어지고 감정 표현도 힘들고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친구들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다 이제 뭔가 어려워하는 것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면담에서도 나오잖아요. 검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담자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은 뭐냐면 내담자가 지금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상황, 능력치, 이 지점에 자기는 나는 능력치 한계치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너가 생각한 그 능력치가 어떤 거냐 그럴 때 모든 것들을 잘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거 뭐든 잘해야 한다.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니까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엄마의 기대에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내담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대치를 충족해 왔을 것 같고 민들레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민들레의 마음에 자기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제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 좋은 점 모르겠고 나쁜 점은 질투심. 그 다음에 더럽고 가식적이라고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이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과 가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발달 사정에서 사실은 필요한 그런 감정인데
이런 감정 자체가 내 안에서 있는 것 자체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TCI에서도 자율성의 점수가 굉장히 낮고 힘들죠.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아주 낮은데, 연대감도 낮은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부모님 눈치도 보고 친구 눈치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공감 능력 이렇게 막 엄청 여기에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그 예민한 것도 아닌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라나는 환경에서 엄청난 눈치와 압력 속에서 이런 이 눈치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심리죠, 민들레의.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 TCI에서 또 위험 회피가 높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아서 별로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는 원래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눈치도 보고 친구 눈치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 신경 쓴다고 내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기질적으로 불안은 있지만 이렇게 신경 쓰는 기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는 거야. 신경을 엄마 눈치, 친구 눈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그리고 온몸으로 나오잖아. 아니, 조그만 애가 무슨 신장염이 걸려, 지금. 이제 15살 청소년이. 그러니까 왜 신경을 쓰이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잘하는 뿜뿜하면서 그동안 나를 인정해줬는데, 이제 이 인정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잖아. 시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진학,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다 여기에 간다 그러면, 그 학교 간다면 나도 가서 뿜뿜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 그 뿜뿜할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 가는 아이들은 부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 그림에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소명은, 이 민들레의 소명은 부족한 동생을 돌보는 자의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몸이 배어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동생도 아니지. 쌍둥이니까 거의 뭐 같이 그냥 다녔을까. 그냥 내 한 몸뚱아리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절절절절절절절절 유치원까지. 초등학교 절절절절절절 6년. 중학교 절절절절절 내 나이만큼 절절절절. 부모님은 사실은 신경이 쓰이지만 학교의 생활이 이 청소년이나 아동에게는 가장 많은 시간을 사실 있는 장소자잖아. 그럼 그곳에서 돌보든 안 돌보든 간에 내가 얘가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 혈연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싫어도 안 하고 싶어도 몸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혈연에 이게 고무줄이고 고무울타리잖아. 그러니 그냥 신경 혹시나 얘가 뭐 하면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온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신경을 안 쓰게 뭔가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가정의 환경 구조 자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고무 울타리를 묶여서 어머니가 줬기 때문에 묶여갖고 딱 해서 너가 얘 돌봐야 된다. 너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 벌써 고무 울타리를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뭐 내가 별로 한 게 없다 하지만 그런데 이 고무 울타리가 심리적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미지를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심상하듯이. 자, 봐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가 이 신경 쓰는 것들 한번 보자. 누가 가장 신경 쓰냐? 부모님, 친구, 나. 그럼 이 신경 쓰는 눈을 한번 그려보자. 눈의 크기가 어떻게 다르냐? 자, 부모님 눈은 얼마나 큰지, 친구들 어떤지, 너가 신경 쓰는 것들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이제 약간 이미지화를 말로 하면은요, 힘들어요. 왜? 제가 내비게이션 워크북 정서적 개입 기법의 심상을 얘기할 때 이미지를 사용해라 했잖아.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에서 메타포, 비유. 이 친구가 내가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벌써 고개를 숙여버려. 땅을 숙이고. 왜 그래요? 친구들이나 상담이나 부모한테 왜 그럴까? 항상 내 삶은 진지했어. 어머니가 동생이 아픈 아이야. 그럼 내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돼요? 얘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고를 칠지 모르니 내가 부모가 된 거야. 얘는 부모가 된 아이잖아.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자, 너가 네 몸에 있는 짐들, 무거운 짐들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무슨 이미지가 있냐? 말로 하면 힘들어요. 이 말이 어떻게 부모한테 전달되어질지 이 말에 이 화살이 꽂힌 아이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네 몸 안에 네한테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이 신경 쓰이는 것들이 뭘로 보이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민들레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눈들 아니면 뭐 무슨 눈 막 하여튼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걸 한번 그려보자. 뭐 가져오보자. 눈으로 해야 돼. 자, 그럼 너가 가장 이제 그 눈들이면은 네가 신경 쓰는 친구들 눈은 어떤 눈이야? 막 후리는 눈인지, 감찰하는 눈인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무슨 눈이에요? 이렇게 딱 자꾸 하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보는 있잖아, 눈. 독수리 눈 말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뭔가 다 뚫고 있을 것 같은 눈 있잖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눈인지. 어머니는 어떤 눈인지. 내 친구들에서 네가 가장 신경 쓰이는 눈이 누군지. 그리고 또 누구 눈이 있느니. 너가 너를 보는 눈이 있을 거라. 내가 나를 보는 어느 눈이 가장 크냐. 자, 그래서 이 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심상으로. 자, 심상으로 작업하는 거는 내비게이션 세미나 들었으니까 그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 내비게이션 워크북 심상 작업편을 참조하시고 유튜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